요즘 삼양식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고점에서 쫙 빠지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나, 아니면 이럴 때 담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요, 제 20년 실전 투자 경험으로 보면 말이죠.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나오는 이런 급락이요. 오히려 엄청난 기회의 신호탄일 때가 정말 많았어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하락이 정말 2026년을 향한 황금 티켓이 될 수 있을지 그 속내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정보일 뿐이지 특정 종목을 지금 사세요 파세요 하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오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피드백이랑 날카로운 질문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삼양식품. 바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은 크게 이렇게 6단계로 삼양식품을 한번 입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수요부터 공급, 그리고 가치평가와 리스크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아마 영상이 끝날 때쯤엔 삼양식품에 대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뷰가 딱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헬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25%나 빠졌잖아요. 이거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성장주에 올라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시장은 삼양식품을 그냥 라면 잘 파는 회사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질은요, 이미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 문화를 바꾸고 있는 뭐랄까 코카콜라 같은 강력한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라는 거죠. 바로 이 시장의 오해 속에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 바로 수요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운 라면이 유행이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바로 K컬처라는 파도에 제대로 올라탄 아주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매출의 무려 81%가 해외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수출 많이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한국 시장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체질 개선을 끝내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닭볶음면은 이제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죠. 예전에는 한인마트 구석에나 있었는데 이제는 월마트, 코스트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다는 거. 이건 더 이상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틱톡에서는 이걸로 챌린지하고 노는 게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됐고 넷플릭스에 한번 나오면 바로 다음날 매출이 뛰는 그런 문화적 동기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서구권 소비자들이 불닭을 값싼 라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아시안 요리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사실. 가격이 좀 올라도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경제적 해자를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겠다고 난리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동안 삼양식품의 발목을 잡았던 건 다름 아닌 공급 부족이었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판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성장 엔진의 마지막 잠금 장치가 드디어 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동, 공급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에 하나금융금주랑 삼성증권 리포트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4분기 성장이 둔화된 건 수요 때문이 아니라 공급 능력의 한계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기가 식어서 실적이 예상보다 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들어서 팔 물건이 동이 났다는 거죠. 제 투자 경험상 이런 걸 행복한 비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행복한 비명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5억 6천만 개. 새로 짓는 밀양 2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연간 생산량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존 수출 물량의 30%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공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전용 스마트 팩토리라는 점입니다.
2026년 실적이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좋습니다. 수요는 터져나가고 공급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주식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나? 세 번째 기둥인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분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왜 이렇게 좋은 주식을 25%나 세일해서 팔고 있는 걸까요? 그냥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뭔가 숨겨진 악재라도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감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삼양식품의 2025년 영업이익 성장률 무려 52%입니다. 그런데 펩시코나 니신 같은 글로벌 공룡들은요, 평균 8% 성장했어요. 이건 그냥 쟤네보다 좀 더 잘했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리그에서 혼자 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엄청난 성장률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방금 보신 것처럼 경쟁사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이제는 성장이 거의 멈춘 일본 회사들보다도, 심지어 저 거대한 펩시코보다도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눈에 띄게 낮죠. 이건 비유하자면 막 나온 최신형 스포츠카가 10년 된 중고 세단보다도 더 싸게 팔리고 있는 셈이에요. 시장이 삼양식품의 이 폭발적인 성장 가치를 가격에 전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럴 때 저 같은 성장주 투자자들은 PER 대신에 PEG라는 지표를 봅니다. PER만 보면 이 성장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빠지거든요. PEG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성장률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싼가, 즉 성장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 숫자가 1보다 낮으면 이 주식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엄청 싸네? 하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삼양식품의 PEG는 0.5에서 0.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건 성장주 투자 관점에서는 거의 강력 매수 사이렌이 울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강력한 신호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진짜 고수는 오를 걸 생각하기보다 떨어질 위험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자, 이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기 전에 안전벨트부터 단단히 매고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반대편 바람, 즉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 2.0 리스크, 즉 관세 문제일 겁니다. 만약 현실이 되면 분명 부담이죠. 하지만 이 슬라이드의 반대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삼양식품이 이미 작년에 미국에서 가격을 9%나 올렸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판매량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이걸 바로 가격 결정력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워낙 높으니까 원가가 좀 올라도 그걸 소비자에게 넘길 힘이 있다는 뜻이죠. 이건 관세 폭탄이 터져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방패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밀이나 파묘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나 불닭이라는 한 가지 브랜드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죠. 당연히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대량으로 구매해서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또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비용을 줄이는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로 이걸 방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닭 소스 사업을 키우고 맵텐 같은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불닭 유니버스를 계속 확장하는 아주 똑똑한 전략을 쓰고 있죠. 자, 지금까지 수요, 공급, 가치, 그리고 리스크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다 맞춰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딱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최종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지금의 주가 하락은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일 뿐이다. 오히려 글로벌 성장 스토리에 올라탈 수 있는 매력적인 진입 기회로 봐야 합니다. 둘째, 2026년 실적 성장을 이끌 확실한 카드, 바로 밀양 2공장 가동이라는 이벤트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이런 확신은 그냥 감이 아니라 성장률에 비해 너무나도 싼 이 밸류에이션에 근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을 보면서 긴 호흡으로 가는 마라톤 선수 같은 관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긴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속몸에 투자하지 말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라. 시장의 변덕에 휩쓸리지 않고 이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스토리를 믿고 긴 호흡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투자자에게 2026년의 삼양식품을 분명 아주 큰 선물을 안겨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양식품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또 다른 의견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나침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에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불닭의 아주 뜨거운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